자, 74번으로 갔습니다. 74번이 x-y가 3이었을 때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상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좀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그런데 네, 어서오세요. 시간을 혹시 몰랐을까? 네. 왼쪽에 x-y가 있다면 우리는 산수할 수 있죠. 그런데 왼쪽에 x-y가 없었잖아. 그럼 오른쪽에도 x-y를 곱해줘야 되겠네? 그런데 x-y 값이 3이니까 실은 양변에 3을 곱한 거지? 일단 두 개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 이거 두 개를 곱하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y 4제곱, 마지막을 곱한 게 누구죠? 이건가?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a가 있었고 x의 비승 마이너스 y의 비승이 있었는데 이 값이 누구랑 똑같다고? 그럼 증오가 성립하려면 a의 값이 누가 돼야 되는 거지? b의 값은 누가 돼야 되지? 그때 a, b를 곱하라고 하는 것 같아.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77번으로 왔습니다. 77번은 다음 식을 계산하면 x에 있는 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x의 계수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었을 때 a, b의 값이 자연수라고 하거든? 그러면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x의 계수를 구하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그럼 제일 처음에 네모는 x 앞에 있는 1차항 계수가 누구야?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이니까 네모는 1차항 계수가 누구야? 네모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이니까 1차항의 계수가 누구야? 2a죠?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대답 안 하는 거야? 2a인지를 몰라서? 네모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네모는 x 앞에 있는 계수가 2a니까 4배 해주면 8a가 1차항 계수인 건가? 앞에 거에 1차항 계수의 값은 8a인데 오른쪽에 1차항 계수의 값은 누가 있죠? 원활하게 수업하기 위해서 누군가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대답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만약에 3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으면 그때 1차항 계수의 값을 누구라고 얘기해? x 빼고 계수의 값 얘기하는 거지? 자, 다시 묻습니다. 뒤에 있는 식에서 1차항 계수는 누구죠? 마이너스 15하고 b라고요? 이것들 1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면서. 그랬을 때 문제가 8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이 14란 얘기네. 보통 우리는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a, b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통해서 계수가 큰 자연수 A부터 가정해서 풀어야 되거든? A라는 숫자가 1이면 B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하지만 A가 2가 되면 B의 값은? 그럼 자연수가 안 되겠네? 그래서 되는 거 하나밖에 없나? 그럼 A하고 B의 값을 확정했을 때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상수항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은데? A의 값 1이고 B의 값이 6이었을 때 상수항을 구하세요. 그럼 앞에 이번에 4까지 포함해서 얘기할까 그러면? 앞에 건 상수항이 누구죠? 뒤에 건 상수항이 누구야? 네, 두 개를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수항의 값은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78번으로 갔습니다. 78번이 가로 길이가 A가 되고 세로가 B가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3개? 정사각형, 그 라인이 안 보인다? 첫 번째가 왼쪽에는 한 변 길이가 B가 되는 정사각형이 나오지? 그 다음 정사각형은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정사각형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정사각형 하나 더 있나 보다. 너희 그림이 맞게 이렇게 돼 있니? 그때 문제는 정사각형 3개와 직사각형은 오른쪽에 짜투리 남은 게 직사각형인데 이때 색칠이 안 보이는데 색칠이 지금 1번, 2번, 3번, 4번 중에 누가 색칠이야? 3번?
여기 색칠되어 있다고? 자, 넓이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저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한 변 길이만 하면 되는 거지. 그 한 변 길이를 차근차근 구해보려고요. 일단 요만큼의 길이가 누군지 아나? 누구? B? 정사각형 왜 세로 길이가 B니까 가로 길이도 B가 되겠네? 그럼 요만큼 길이의 값은 A-B? 그럼 여기 길이는 전체 높이의 값이 B였잖아. 그럼 요만큼 길이의 값은 누구죠? 뭐라고요? 2B-A라고요? 그래야지 두 개 더해주면 B가 나오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인 건가? 그럼 이 넓이의 값 어떻게 구해? 네, 2B-A를 제곱하면 답이겠네? 근데 A부터 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개했더니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앞뒤 곱해 2배 해주고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뒤에 거 제곱인데 순서를 바꿔 쓰라고 하는 것 같아. 답이 몇 번에 있는 거야? 4번?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81번 79번 먼저 가겠습니다. 79번이 가로의 길이의 값이 A, 세로의 길이의 값은 B가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접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각형 EFGC? 사각형 EFGC라고 하는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지금 구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 있는 세로 길이하고 가로 길이의 값을 구하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최초의 가로 길이가 A, 세로 길이의 값이 B가 되는 직사각형이 원래 있었다는 얘기구나. 그 직사각형을 접었다고? 그럼 직사각형을 접게 되면은 이쪽에 있던 사각형이 이걸 접는 손으로 해가지고 이 아랫부분으로 갔다는 얘기인가? 그럼 BG라고 하는 성분의 길이는 몇인 거야? 이렇게 접었다고 하니까 DG 길이는 몇인 거니? 네. AD가 접어져가지고 이 길이는 A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몇인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런데 여기 길이가 B이기 때문에 요만큼 길이 CG 길이는 몇인 거죠? A-B?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는 이 부분의 넓이의 값이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필요한 거구나. 아닌데 EFGC EFGC 여기 넓이가 필요한 거였구나. 그럼 여기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은 여기 길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는 지금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접었을 때 정사각형이니까 A-B라는 한 변 길이였으니까 여기도 A-B죠. 여기 가로 길이가 이제 누군지 알면 되겠는데 가로 길이는 두 길이를 더해서 B가 나와야 되니까 가로 길이는 몇인 거죠? 2B-A인가? 약간 계산이 똑같군요. 그때 가로 길이인 2B-A의 값이랑 A-B 값을 곱해서 넓이 값이 필요합니다. A 먼저 써야 되겠다. 객관식부에 A부터 있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2AB 3AB 마지막은 마이너스 2B제곱 답이 그러면 2번이 답인가요? 자, 다모야 지금 선생님 설명해 준 거 다 잘 이해되고 있니? 규랑이도?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80번으로 갔습니다. 80번은 다음 식을 전개하라고 하는데 전개하려고 봤더니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것들도 있고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들도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할 생각이야. 앞에는 x 플러스 z하고 y 플러스 w의 값으로 묶어주고 뒤에 있는 녀석의 값도 x 플러스 z의 값하고 y 플러스 w의 값을 묶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지금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을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걸 전개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다 전개해야 되겠다.
전개했더니 앞에 거 제곱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2xz 플러스 z의 제곱. 뒤에 건 다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y제곱도 있을 거고 2yw도 있을 거고 w제곱도 있겠네. 얘가 모든 녀석을 다 전개한 식이겠구나. 이해됐죠? 제곱 빼기 제곱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8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1번은 계산할 게 많아 보여가지고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답이 보일 것 같거든? 7의 거듭제곱과 11의 거듭제곱들이 사용되어 있는 것 같아. 7과 11의 거듭제곱인데 분모는 7의 거듭제곱만 있네. 그럼 일단 공통되는 게 있는지를 찾아야 되거든? 앞뒤에 여기 더하기를 기준으로 공통되는 게 있나? 앞뒤가? 공통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7의 제곱의 값이랑 7의 제곱, 7의 제곱, 7의 제곱, 11의 5승, 11의 5승, 11의 5승, 11의 5승 다 똑같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저렇게 보니까 좀 불편해 보여서 7의 제곱의 값을 A라고 쓰고 11의 5승의 값을 B라고 쓴 다음에 생각을 할까 싶어.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분자에 있는 녀석의 값을 먼저 계산하려고 하거든. 분자만 따로. 앞에 거는 3 곱하기 A-B인가? 뒤에 거는 A 플러스 2B. 그 다음 녀석의 값은 A-2B? 2A-B인가요? 전개해가지고 좀 정리할까 싶어. 첫 번째 거 전개했더니 3A제곱 플러스 5AB 마이너스 2B제곱 전개만 했고요. 그 다음 것도 전개하고 있는 중이거든. 2A제곱 마이너스 5AB 플러스 2B제곱인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5AB의 값은 지워질 거고 2B제곱도 지워지겠네. 그럼 결국 남은 녀석은 5A제곱 마이너스 5만 남았냐? 근데 A가 7의 제곱이었으니까 이 값은 7의 4승인 거니? A제곱이 7의 4승인 거고 요게 분모에 있나? 분모에 있는 숫자가 요게 A제곱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답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 네, 나누기 하면 답은 5가 되겠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핵심은 여기서의 제일 핵심은 똑같은 숫자가 나왔을 때 그걸 치환해서 푸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자, 82번으로 갔습니다. 82번은 다음에 있는 녀석을 계산했을 때 계산 결과가 유리수였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즉 루트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일단은 전개를 한 다음에 판단을 할까 싶은데 선생님 지금 전개하는 중이거든. 먼저 루트가 없는 것부터 쓰려고 해. 전개하게 되면은 AC 플러스 5BD의 값이 루트가 없나?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5니까? 그 다음 루트가 있는 게 누가 있지? BC하고 AD의 값은 루트 5를 가지고 있니? 근데 요 값이 유리수가 되려면 어떨 때 유리수가 되는 거지? 이 값이 유리수가 되려면 루트 5가 지워져야 되거든. 그러려면 동그라미의 값이 뭐가 돼야지 루트 5가 지워질까? 네, 동그라미 값이 0이었을 때 루트 5가 지워지겠죠? 그때 문제에서 1차 함수의 엑셀편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우리 엑셀편 어떻게 구하는 거야? y한테 빵을 뒤입한 x값을 구하는 거구나. 그럼 결국 y한테 빵 뒤입하고 2항만 해주면 a분의 bx의 값은 c분의 d?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x의 값은 b로 나눠준 다음에 a를 곱해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bc의 값하고 마이너스 ad가 똑같다고 하니까 그럼 답이 뭐란 얘기야? 그러네. bc 값 대신에 마이너스 ad를 대입하면 ad 약분되고 답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해된 거 맞을까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83번은 오른쪽에 한 변 길이가 지금 8인 정사각형 안에
4개의 모퉁이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잘라가지고 정팔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정팔각형 넓이의 값이 필요합니다. 정팔각형이 되려면 원래 한 변의 길이가 지금 8이었다며. 그럼 전체 사각형 넓이 64에서 4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넓이를 빼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정팔각형이 나오려면 여기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팔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값을 몰라 지금. 정팔각형의 한 변 길이의 값을 x라고 해볼까? 그러면 여기는 요만큼 길이의 값이 누구지 알겠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선분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라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선분의 길이의 비가 1대 1대 루트 2라고? 그럼 이쪽 빗변의 길이의 값을 가지고 이쪽 변 길이를 구하려면은 루트 2분의를 곱해야지 이쪽 변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쌤이 지금 여기 정팔각 한 변 길이 x라고 적었으니까 여기 한 변 길이는 몇인 거야? 루트 2로 나와준 게 이쪽 길이라고? 1대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는 루트 2분의 x, 여기 길이는 누구인 거지? 아, 여기도 루트 2분의 x인가? 이것도 1대 1대 루트 2니까? 그럼 결국은 8이라는 길이랑 똑같다고 놓을 수 있겠네. 이 세 군데 길이를 더해가지고. 그러면은 루트 2분의 x가 2개 있고 x가 하나 있는 건가? 그게 길이가 한 변 길이 8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된 거 맞아요? 그런데 루트 2분의 2가 뭐가 되는 거지? 루트 2 플러스 1 x의 값이 8이네. 그럼 x라는 선분의 길이의 값은 루트 2 플러스 1분의 8인 건가? 그런데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분의 x면 여기 길이가 루트 2분의 x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넓이 하나는 몇이야 넓이가? 한 변 길이가 루트 2분의 x, 이쪽 한 변 길이도 루트 2분의 x면 넓이는 몇인 거니? 두 개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삼각형의 넓이인 거구나. 가로 곱하기 세로. 야, 근데 선생님 이렇게 수업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삼각형이 두 변 길이를 알고 있는데 삼각형 넓이까지 선생님 매번 설명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 너희가 생각에 답을 얘기할 수 있잖아. 이 삼각형 넓이가 몇이야? 4분의 x제곱인가요? 이게 정상적인 수업이야. 어떻게 하는 것마다 질문에 답을 안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야 돼. 넓이가 4분의 x제곱인데 그 4개 있다고요? 그럼 64에서 x제곱만 빼면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x의 제곱한 값이 필요하겠죠? 자, x의 값을 제곱하겠습니다. x를 제곱할 건데 유리화를 한 다음에 제곱할까? 유리화 해주면은 분모의 값은 2-1이니까 분모는 1인가? 분자의 값은 8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곱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제곱했습니다. x값을 제곱하면 누구야? (8을) 제곱하면 64 루트 2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2 빼기 2 루트 2 플러스 1이냐? 그래서 누구야? 3 마이너스 2 루트 2니? 너희 지금 되는 거니? 2 빼기 2 루트 2 플러스 1, 2 더하기 1, 3 되는 거냐고. 됐어? 그랬더니 64 곱하기 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고 그 다음 128 루트 2가 있어? 됐니? 128 루트 2는 플러스로 바뀌겠네. 64 한 개에서 64 3개를 뺐으니까 64 2개가 남나?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이쁜 답이겠네.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거는 84번으로 왔습니다. 84번 문제가 x-x분의 7의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때 다음에 있는 식을 다 곱한 녀석의 값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에 풀었던 B단계에 있던 문제들은 여기 2차식이 주어졌던 것 같은데 2차식이 주어지면 어떻게 했었지? X로 나눴었나? 근데 여기에 X분의 몇이라고 하는 분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은 분모에는 X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뭘 하면 된다는 얘기야? X를 곱하면 된다고요? X를 곱하면은 쌤이 곱한 다음에 2항까지 완료하려고 하는데 X의 제곱 더하기 3X의 값이 7이라고 쓰면은 쌤이 한 줄만 생략했거든? 이해되시나요? X 곱한 다음에 2항 해준 거? 그러면 이런 녀석이 4개짜리 곱하라고 한다면 선생님 뭐 하라고 했지? 4개짜리 한 번에 못 곱한다 그랬잖아. 어떻게 하라고 했지? 누구와 똑같도록 곱하라고 했지? 누가 똑같도록 두 개를 곱하라고 했지? 1창 개수가 똑같도록 두 개 곱하라고 했었나? 그런데 지금 1창 개수에 3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식은? 그럼 1창 개수에 3이 있도록 곱하는 게 현명하겠네. 그럼 1창 개수에 3이 있도록 곱하려면은 이렇게 곱해야지 주어진 7이라는 숫자를 써먹을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했더니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이거 위에 거 두 개 곱했더니 7에서 10을 뺐더니 마이너스 3 7에서 4를 뺐더니 3 답이 마이너스 9라고요? 자, 그 다음 곱해야 될 문제는 자 85번으로 갔습니다. 85번 문제는 a라고 하는 숫자가 루트 5분의 1이라고 하거든? a라는 숫자가 루트 5분의 1인데 a를 대입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쌤이 이렇게 생긴 거한테 a라는 걸 대입하게 되면 루트 속에 또 루트가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든. 루트 속에 유리수만 있었지 루트 속에 무리수 루트가 있는 건 처음 봤거든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a라는 숫자를 직접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하면 안 돼. 직접 대입하게 되면은 루트 속에 루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아직. 그래서 먼저 이 식을 통분해가지고 식을 좀 변형한 다음에 나중에 대입해야 될 것 같아. 이해된 거 맞나요? 그래서 선생님 좀 통분하려고 하는데 통분하게 되면은 분모값을 두 개 곱해야 되지 않나? 분모 두 개 곱하면 뭐가 되지? 루트. 야, 니네가 틀리는 건 중학교 2학년이니까 틀릴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해서 수업이 원활하게 소통이 된 다음에 모르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알면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렇게 수업해야 되거든? 의사 전달이 되게 중요해. 자, 부모가 누구라고요? 아니,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들리게끔 대답해 줘봐. 부모가 누구라고요? 자,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쌤이 더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겠네?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의 값을 곱할 때는 루트를 크게 쓰고 a, b를 곱하나요? a 더하기 b의 값이랑 a-b를 곱하면 뭐가 되죠? 그럼 이거 두 개를 사용해서 우리는 분모값을 계산할 것 같거든. 자, 그럼 뭐가 될까요? 네, 루트 속에 1-a제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자신감을 가지고 맞췄으면 선생님 이런 짓 안 해도 되는데. 자, 분자의 값은 뭐가 될까요? 앞에 건 1 플러스 a라고요? 뒤에 거는 여기는 분모 분자의 루트 1 플러스 a를 곱했고 여기는 분모 분자의 루트 1 마이너스 a를 곱했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은 누구냐고 묻잖아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a가 누구야? a인가? 우리는 루트 a를 제곱하면은 a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루트 1 플러스 a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a가 누구였다고요? 그런데 우린 똑같은 걸 하고 있잖아. 다음 단계에서.
선생님, 목이 메인다, 목이 메요. 누구예요? 1-a죠? a의 값이 지워집니다. 그럼 결국은 루트 1-a제곱분의 2가 되는 건가? 근데 여기다 대입하는 건 a라고 대입하는 게 아니라 a제곱을 대입하는 거니까 이제 할 수 있겠다. a제곱의 값은 누구야? 루트 5분의 1을 제곱해서 5분의 1이죠? 그러면 1에서 5분의 1 뺐더니 5분의 4. 5분의 4니까 루트 5분의 2. 분자에 있는 2는 1분의 2죠? 분자에 있는 것은 분자끼리 약분할 수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계산할까? 2분의 1 루트 5 약분했더니 지금 한 개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문제는 8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6번 모르시면 설명해 드립니다. 자, 87번으로 갔습니다. 선생님, 교사용의 파란색 글씨를 다 지웠는데 그림에 선이 안 보이네. 다음 그림과 같이 합동인 4개의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 판자를 이용해서 이런 직사각형 하나가 4개 있다는 얘기구나. 이거는 직사각형이 어떻게 들었다는 얘기야? 가로에 1개 들어가고 세로에 하나 들어가고 밑에 하나 들어갔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가 보다. 두 종류의 액자를 만들었는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값이 처음 넓이는 A라는 넓이는 색칠이 돼 보이고 B라고 하는 넓이가 여기 넓이인가 보네. 그때 A라는 넓이에서 B의 넓이를 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 전체 길이의 값 2B잖아. 근데 여기 요만큼 길이의 값은 똑같은 사이즈의 직사각형이니까 여기가 A. 그럼 A라는 사각형은 한 변 길이가 2B-A. 근데 어차피 여기가 A이기 때문에 여기도 A여서 여기 길이도 2B-A가 되는 건가? 그럼 A라는 면적의 값은 2B-A의 제곱이 되겠죠? 반면 오른쪽의 녀석은 전체 오른쪽 길이는 2B였는데 여기도 A, 여기도 A이기 때문에 여기 가로 길이는 몇인 거야? 여기 세로 길이는 누군 거야? 세로는 2B. 그래서 B라고 하는 넓이의 값은 2B 곱하기 2B-A가 되겠네? 된 거 맞나요? 이제 전개해서 빼기만 하면 된대. 전개해서 뺍시다. A에서 B를 빼고 싶은데 앞에 거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개했더니 4B제곱 마이너스 4AB A제곱 거기서 빼는 녀석이 4B제곱 그럼 4B제곱도 지워지고 4AB도 지워지니까 남는 거는 그 다음도 풀어야 될 문제는 88번으로 갔습니다. 88번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가 3x 플러스 y 세로는 3x 마이너스 y 직사각형 모양의 네 모퉁이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네 모퉁이에서 한 변 길이 2가 되는 정사각형을 잘라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접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상자를 만들 건데 부피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거를 접어서 지금 여기 것들을 접어가지고 상자를 만든다는 얘기겠지? 그럼 밑넓이의 값은 가운데 부분이 밑넓이지 않아? 이 가운데 부분이 밑넓이인데 그때 가로 길이가 누구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 2를 뺐고 여기서도 2를 빼야 되니까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그러면 내가 지금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녀석을 쓰고 있거든?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를 쓰고 있어. 요게 밑넓이? 쌤이 지금 4하고 y 위치를 바꿨으니 이유를 알겠니? 4하고 y 위치를 바꿨은 건 쌤이 왜 바꿨었을까? 합차를 통해서 제곱 빼기 제곱을 사용하고 싶으니까 똑같은 녀석 3x 마이너스 y, 3x 마이너스 4를 똑같은 걸로 보기 위해서 순서를 바꿨었습니다.
근데 접올리면 이걸 접올려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바닥면이 있을 때 옆에 날개 부분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세운 날개 높이의 값이 몇인 거야? 여기가 세워지면 높이의 값들은 2가 되겠구나? 그럼 높이의 값 밑넓이한테 높이 2만 곱하면 부피가 되겠네요. 이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걸 곱하려고 하거든? 앞에 거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니까 앞에 괄호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냐? 그리고 전개한 다음에 거기다 싹 다 두 배만 해주면 답이겠네? 선생님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vx제곱 앞뒤 곱하면 12지만 2배에서 24x가 되는 건가? 여기다 2배 한 게 답인데 2 곱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거는? 자, 9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590번이 길이가 36짜리인 끈을 잘라서 남김없이 사용해가지고 두 개의 정삼각형을 만들려고 해. 36짜리 끈을 잘라서 남김없이 삼각형을 두 개 만들어? 그러면 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끈이 합치면 길이가 36짜리인가 봐. 그거 가지고 삼각형을 만든다는 것 같거든? 이걸 가지고 이거 만들고 이거 가지고 이거 만드는 모양이야. 전체는 36이고. 그런데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이 1대3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x라고 한다면 한 변의 길이가 y라고 한다면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쌤이 지금 얘기하는 건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꼭 외워야 된다고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안 했었나? 또한 정삼각형 높이인 것 같은데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는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4분의 루트 3 a제곱 한 변의 길이 a였을 때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 그런 거는 길 갈 때 한 번씩 떠올려봐야지 오랫동안 기억이 났는데 떠올려보지 않는 모양이네 다들. 정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 x면은 넓이의 값은 4분의 루트 3 x제곱이고 한 변 길이가 y가 되면은 4분의 루트 3 y제곱의 값이 정삼각형 넓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정삼각형 넓이의 비율이 1대3이라며. 이 넓이의 비율이 1대3이라는 얘기는 비율을 갖다 얘기할 때는 똑같은 값들은 이렇게 약분할 수 있거든. 그래서 x제곱 대 y제곱이 1대3이라는 얘기야. 제곱한 게 1대3이라는 말은 한 변 길이 x면은 이쪽 변 길이의 값은 3x겠네? 여기 길이의 값은 3y인 거냐? 그럼 x 대 y는 몇 대 몇일까? 제곱한 게 1대3이면 제곱하지 않은 건 몇 대 몇일까? 1대 루트 3이겠구나. 그래야지 제곱하면 1대3이 되겠네? 그래서 지금 x라는 변의 길이와 y라는 변의 길이는 1대 루트 3의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때 문제는 작은 삼각형의 한 변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삼각형 한 변 길이를 선생님이 y라고 하려고 하거든? x가 좀 더 큰 거고. 난 지금 y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한 거지, 지금. 그 y를 알고 싶은데 x를 없애고 싶거든? y가 루트 3x인가? y가 루트 3x면 3x 더하기 3y는 누구래 문제가? 그래서 x 더하기 y라는 녀석의 값은 나는 y가 필요하다고? 그럼 x 대신에 대입해야 되니까 x의 값은 루트 3분의 y인가? 양변을 루트 3으로 나눠주면
그럼 이것만 대입해주면 x값 대신에 대입해주면 루트 3분의 1 더하기 1y가 12인가요? 그러면 루트 3분의 1 더하기 1은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3이죠. 이제 y값을 구하려면은 루트 3을 곱해주고 1 더하기 루트 3으로 나누기 해야 되니? 쌤이 유리화하려고 일부러 큰 숫자를 더 앞에다 쓴 거야 지금. 유리화하기 위해서 뭘 곱해요? 루트 3-1. 그럼 부모가 누군데? 네, 부모는 2, 3 빼기 1이니까 부모가 2면 10이랑 약분되잖아. 이걸 답으로 해도 되는데 루트 3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도 답인 것 같아. 여기서 끝내도 되고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AB라고 특정지 않네? AB 값을 찾으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 문제는 다 전개해서 답을 쓰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다 전개했더니 18-6루트 3? 그럼 A가 누구란 얘기야? A가 마이너스 6? B의 값은? 그래서 합의 값을 구라고 했으니까 답은?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거 설명하면서 느꼈던 점이 당신들이 저번에 설명했던 공식을 걸어가면서 학원 오는 길에 한번 좀 떠올려보면 참 좋겠는데 안 한다는 걸 또 느끼거든? 한 변의 길이가 A가 되는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 길이가 A가 되는 정삼각형에서 높이의 값을 H라고 할 때 높이는 어떻게 구했다고요? 넓이는 어떻게 구했다고요? 모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너희 또래 집단 아이들 중에 거의 한 7, 80% 애들은 한두 번 설명 들으면 다 외울 거거든? 외우지 못하면 나락으로 가는 거야. 무조건 외우세요. 두 번째. 쌤이 지금 그리는 거는 정사면체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 정사면체라고 하는 거는 정삼각형 4개로 만든 도형을 얘기하고요. 정삼각형이니까 모든 모서리 길이 6개의 모서리 길이는 다 똑같겠다. 모든 면은 정삼각형인데 한 변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점에서 수선발 갖다 내리면 수선발 내렸을 때 그 길이가 높이값입니다. 근데 정사면체 높이 구하는 공식 알려줬었는데 말해봐요. 아무도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니? 대한민국 애들 중에 거의 한 20, 30% 애들은 한 번 설명 들으면 기억할 거거든? 너희는 20, 30% 안에 못 든다는 얘기, 그럼 충청권까지 충청권 이내 대화를 못 간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배웠으면 자꾸 떠올려 봐야 돼, 머릿속으로.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날 한번 좀, 선생님 저번에 엄청 중요하다고 했는데? 무조건 외우라고 했는데? 이게 뭐였지? 그럼 기억이 안 나면 책도 찾아보고. 길 가다가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한 이틀에 한 번 생각한다든지 3일에 한 번 생각한다든지 똥 싸다가 앉아가지고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있지 말고 핸드폰만 쥐고 있지 말고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던 그 공식 외웠었는데 뭐였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거든. 공부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정삼의 높이의 값은 3분의 루트 6a인가요? 외우셔야 됩니다. 부피의 값 어렴풋하게 혹시 기억나려나? 부피의 값은 12분의 루트 2 a 세제곱. 무조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일까요? 11번으로 갔습니다. 11번은 없는데? 91번 문제. 자, 91번 문제는 2차식이 2개 있는데 2개 2차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세요라고 해놓고서 분수가 등장했네? 그 분수가 등장했으니까 당연히 x로 나누게 하고
y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네. 어떻게 풀지 보이네 이제. 그 x로 나누기 했더니 x 플러스 5 마이너스 x분의 3인가? y 마이너스 4 더하기 y분의 2? 그럼 이것부터 물어보자. 쌤이 a 더하기 a분의 1을 제곱한 녀석은 a 마이너스 a분의 1을 제곱한 거한테 뭘 해야 되지 뒤에다가? 플러스 4. 왼쪽에 있는 거는 a제곱 플러스 2 더하기 a제곱분의 1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a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a제곱분의 1이니까 등호가 성립하려면 4를 더해야지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매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될 것 같아. 자기가 머릿속으로 가운데 2가 생기네. 가운데 마이너스 2가 생기네. 4를 더해야지 등호가 성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반대로 a-a분의 1을 제곱한 녀석의 값은 a 플러스 a분의 1을 제곱한 거에서 뭘 해야 돼? 네, 그래야지 왼쪽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은 a 플러스 a분의 1을 제곱한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지금 2를 빼야 되겠죠? 가운데 플러스 2가 생기니까. 하지만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은 a 마이너스 a분의 1을 제곱한 거한테 뭘 해야 되죠? 네, 플러스를 해야지 마이너스 2가 없어지겠죠?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약간 달라진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야. 근데 약간 생각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x-x분의 3이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5라면서 y 플러스 y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4라면서요. 그래서 난 저걸 써먹고 싶은데 먼저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x-x분의 3이라는 녀석의 값을 제곱한 다음에 뭘 해주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고 뒤에 거는 y 플러스 y분의 2라는 녀석을 제곱한 거한테 뒤에다 뭘 해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한 거거든. 그럼 머릿속으로 빨리 여기 가운데 건 2였고 가운데 게 마이너스였으니까 4를 더했던 것처럼 이거 두 개를 곱하면은 3 거기다 2배 주면 6이 있는 거네. 이해된 거 맞아요?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 2배 주면 마이너스 4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생각이라는 거 할 수 있잖아 우리는. 이거 두 개 곱해가지고 2배하는 마이너스 6? 그러면 위에 거랑 똑같으려면은 뭘 해야 돼? 이거 두 개 곱해서 가운데 거는 마이너스 4니까 이거 두 개 곱해서 2배한 녀석의 건 플러스 4니까 뭘 해야 돼? 요 정도는 스스로 생각해서 풀어 라는 질문이야.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렇다면 대입했습니다. 앞에다 지금 마이너스 5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 25한테 11을 더해주면 요 값은 4. 4를 제곱했더니 16. 16에서 8을 뺐더니 답이 45가 답이네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92번으로 갔습니다. 92번은 x라는 녀석의 값이 주어져 있고 옆에 있는 녀석은 2차식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자마자 첫 번째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루트가 왜 분모에 있지? 유래부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래를 하려고 봤더니 쌤이 2분의 1로 묶었으면 분모에 있는 녀석의 값이 2-루트 3인 거니? 왜냐면 4-루트 3을 유리하면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분모에 공통되는 숫자 2로 묶어서 씁니다. 유래를 하기 위해서 곱하는 녀석의 값은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하고 있습니다.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3하고 2 플러스 루트 3을 두 개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네, 1이 되죠. 4 빼기 3이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1이네. 쓸 필요가 없네 이거는 그러면. 그럼 결국 x라는 녀석의 값이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앞에 B단계 문제를 풀 때 이렇게 x값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런 2차식을 구할 때 뭘 했는지 기억나? 뭘 남기고 제곱하라고 했는지 기억나? 루트만 남기고 제곱해서 대입해야 되거든.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루트 3만 남기는 게 목적이야, 오른쪽에. 그래서 선생님은 양변에 2배 하려고 하거든? 그리고 플러스 2의 값을 이항해 주려고 해. 그럼 오른쪽에 루트 3만 남길 수 있니? 2배 하고 이항했습니다. 이제 이 녀석의 값에 대해서 할 일은 제곱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루트만 남기고 제곱하기. 제곱했더니 4x의 제곱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2배 했더니 이건가?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8x가 나 똑같이 썼는데 지금 나는 이걸 염두에 놓고서 풀고 있는 중이야. 내가 다음 단계에서 뭘 해야 되지를 생각하면서 푸는 거야. 그랬더니 지금 4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의 값이 누구라고? 네, 2x 플러스 2가 되겠죠? 필요 없는 거 2개만 이항해 주면 되니까. 그러면 문제가 구하라는 것 자체가 2x 플러스 2인 거네? 근데 우리 x 값을 알고 있니? 2x가 누구였는데? 2x가 2 플러스 루트 3이었니? 그것만 대입하세요. 그래서 4 플러스 루트 3의 값이 답이 되는 거네. 중요한 포인트는 선생님이 이런 문제 만나면 루트만 남기고 이항한 다음에 제곱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또 모르는 문제는 그 다음 풀어야 될 거 얘기해 주세요. 잠깐 쉬었다 할까? 97쪽에서 풀어야 될 거는 661 이것보다 앞에 모르는 거 있으신 분 없는 건가요? 60번이요. 60번, 6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양수 a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식에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게 x라는 문자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x의 1차항 계수는 누가 x의 1차항 계수야? x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전부 다 계수입니다. 그 1차항 계수의 값을 어떻게 하라고요? 1차항 계수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녀석의 값이 16y제곱과 똑같으면 상수항과 똑같으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라고요? 왼쪽에 있는 값은 2로 나누게 했더니 a-4의 제곱인가? 그렇다면은 양수 a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그러네. 양수 a가 8이었을 때 16이 나오는구나. 자, 그 다음 문제가 61번으로 갔습니다. 61번은 지금 x제곱 앞에 3이 있기 때문에 3으로 묶었어야 되겠네. 3으로 묶었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8x 플러스 3분의 2 x 앞에 있는 녀석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4 그걸 제곱한 숫자가 상수항의 녀석과 똑같을 때가 완전 제곱식인가? 9분의 16인데 a를 구해야 되니까 3배야 되겠네. 그래서 a의 값은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65번으로 갔습니다. 65번은 다음 식을 간단히 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쌤이 지금 밑줄 친 거를 제곱하게 되면 보통 이런 건 손으로 쓰지 않고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계산하는 편인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12x를 빼게 되면 루트 속에 있는 값이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그게 뭔데? 이번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인데 마이너스 6x한테 12x를 더했으니까 플러스 6x로 바뀌는 건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근데 제곱이 루트 속에 있으니까 실은 여기 있는 것들은 절대값이랑 똑같다고 양수면 그냥 쓰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쓰고 이 사이 있는 숫자 하나만 떠올려 보려고 이 사이 있는 숫자 1을 떠올려 볼까? 1을 대입하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니까 쓸 때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지. 1을 대입하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그냥 써야 돼? 근데 마이너스는 원래 있던 마이너스를 쓴 것 뿐이지. 그럼 지워지는 건 3이 지워지나?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60, 72, 71, 71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으면 7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에 인수가 아닌 걸 고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수가 아닌 걸 고르라고 얘기했는데 x의 8승 마이너스 1? x의 8승 마이너스 1은 1도 1의 8승이라고 생각해서 1의 8승 어차피 1이니까 x의 4승 더하기 1의 4승하고 x의 4승 마이너스 1의 4승으로 쓸 수 있어? 선생님이 앞으로 이런 거듭제곱 1의 거듭제곱은 생략해도 이해할까? 그 중에서 뒤에 있는 x의 4승 마이너스를 또 인수분해할 수 있지. x의 4승 마이너스 1은 x의 제곱 플러스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1로 또 인수분해할 수 있죠.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로 여기까지 됐을까요? 근데 문제에 구한 건 인수가 아닌 걸 찾으라고 얘기했거든? 일단 x 마이너스 1은 인수 맞니? x 플러스 1도 인수인가? x제곱 마이너스 1도 인수니? x의 4승 플러스 1도 인수인가? x의 4승 플러스 1도 인수인가? 요것만 없는 것 같은데? 되신 거 맞나요? 또 풀어야 될 거는 7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75번은 x의 개수, 1차항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곱이 두 1차식의 곱? 아, 이 얘기구나. x 앞에 있는 숫자가 1이 되는 두 1차식이 있대. 한 녀석 x 앞에 숫자가 1인식, 또 하나도 x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이 1인식, 이런 식 두 개를 곱한 녀석의 값이 얘랑 똑같다는 것 같은데? 되신 거 맞아요? 그때 문제에 구한 건 두 1차식의 합의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두 1차식 이거 두 개를 더한 녀석의 값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한 것 같아.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전개해 봐야 되겠네?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x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걸 인수분해 해가지고 a, b만 구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앞에 거는 x 곱하기 x인데 뒤에 있는 8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는 여기 있어야지 마이너스 4x 플러스 2x여서 마이너스 2x가 나오겠네? 쓸 때는 가로줄로 쓰라고 한 녀석의 값은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a, b 더한 녀석의 값은 이게 두 1차식의 합이군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76번으로 갔습니다. 인수분해했을 때 저런 식이 나온다고 한다면 k값 중에서 가장 큰 숫자는 누구인가요? a, b는 자연수입니다. 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k라고 한 녀석의 값이 x 플러스 a하고 x 플러스 b라고 한 녀석의 값인데 전개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값은 이건 공식이네. 4번 공식, 곱셈 공식. 따라서 1차항 계수의 값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연수를 더해서 7 나오는 녀석의 값이 누가 있어? 6개 있나? 근데 K라는 녀석의 정체는 누구라고? 근데 16이면 곱한 값은 6, 그 다음은 10, 그 다음은 12, 12, 16이라고? 그 중에서 K 값 중에 제일 큰 걸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K는 몇 가지 있다고? 혹시 K의 값은 서로들은 K는 몇 개요? 라고 물어본다면 몇 개라고 답할 거야? K는 몇 개야? 네, K는 6개가 아니고 K는 3개로 답해야 되겠다. 똑같은 숫자는 한 번만 세야 되거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77번으로 왔습니다. 77번은 3개 항이 있는데 3개 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했을 때 여기서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눈을 뜨고 이해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 질문이거든. 첫 번째, 이거 산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지금 지시한 거야, 너희한테? 첫 번째 숫자 빼기 두 번째 숫자하고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걸 곱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얘도 할 수 있겠네.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마이너스 x를 빼라고,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걸 더해주라고, 이걸 산수해서 빼기만 하세요. 자, 앞에 거 산수하고 있습니다. 4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니 전개했더니 2x의 제곱 12x 플러스 16 2x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20 이걸 인수분해하라고. 앞에 건 2하고 1을 곱한 건데 마이너스 18을 만들어야 되고, 마이너스 18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지? 2하고 10? 마이너스는 어디 있어야 돼? 그래야지 마이너스 20x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18x가 나오나? 쓸 때는 가로줄로 써야 되니까 2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0하고,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네. 82번 문제. 82번은 다음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면 x의 개수의 값이 자연수가 됩니다. 인수분해했을 때 x의 개수의 값이 자연수였으면 좋겠고 상수항의 값은 정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1차식의 곱으로 여기서 수식한 밑줄 친 녀석의 값은 1차식에 대해 수식한 것 같은데 1차식의 x 앞에 있는 숫자는 자연수, 상수항에 있는 건 정수를 얘기한 것 같아. 그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세요. 그때 1차식의 합의값을 구하세요. 그럼 먼저 전개부터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다시 해야 되겠다. 선생님 지금 전개하고 있거든? 6x제곱이 2차항이고 1차항이 누구야? 상수항의 값은? 인수분해 해봅시다. 인수분해 했더니 2x하고 3x로 앞에 걸 하려고 하는데 뒤에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그래야지 마이너스 9x 플러스 4x니까 마이너스 5x. 인수분해 했더니 지금 앞에 거 첫 번째 줄은 2x 마이너스 3, 두 번째 줄은 3x 플러스 2. 그럼 x 앞에 것들은 자연수 맞네. 상수항의 값은 정수 맞네. 근데 두 1차식들의 합의값을 구하래? 합의값이 누구죠?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92. 92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92번으로 갔습니다. 92번은 문제에서 지시하기를 A, B의 고백값에 대해서 인수에 해당하는 A의 값과 B의 값을 따로따로 인수의 값들을 쓰세요라고 얘기했고, 그때 인수의 값을 따로 썼을 때 A, B, C, D가 누군지만 읽으세요라고 얘기한 것 같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두 인수가 등장한다는 얘기네. 그 말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라는 녀석의 정체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b라는 얘기 같은데?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니까 b의 값이 누구란 얘기죠? 그러네, b의 값은 마이너스 4란 얘기네. 그럼 a의 값은 누구란 얘기야? a는 플러스 4란 얘기인가?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곱한 게 상수항이니까? 그 다음 녀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얘가 이렇게 인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b의 값은 누군지 알아? x 마이너스 4라는 녀석과 d는 누군지 모르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상수항의 값이 마이너스 12여서 d의 값이 누군지 아는 것 같은데? 그럼 d라는 값이 3이었을 때 1차항계수 확인하려고 1차항계수가 누구야? 마이너스 8하고 플러스 3을 더했더니 1차항계수가 누구야? 마이너스 5야? 그때 A, B, C, D를 전부 다 더하세요. 더하면 빵, 더하면 마이너스 2. 4개의 합의 값은?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네. 97번으로 갔습니다. 자, 97번이 x의 계수가 3인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하려고 하는데 제철이는 x의 계수를 잘못 받고 그 다음 식으로 인수분해했습니다. 민정이라는 애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이렇게 인수분해했습니다. 처음 2차식을 바르게 인수분해하세요. 그러면 이런 유사한 문제를 오늘 처음 본 게 아니니까 오늘은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볼 것만 보고 풀어볼까? 제철이는 x의 계수를 잘못 봤기 때문에 뭐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야? 그럼 상수항만 파악하면 되겠다. 여기서 이 식에서 상수항이 누군데? 마이너스 36? 그럼 내가 지금 확인 가능한 원래 식은 최고치 함계수가 3인데 상수항의 값이 마이너스 36인 건 파악하고 있는 거네? 민정이라는 애는 상수항을 잘못 봤기 때문에 1차항은 제대로 봤다는 얘기구만? 그럼 여기서 1차항이 누구야? 마이너스 3x? 그거 인수분해 하세요. 근데 3이 공통된 숫자니까 3으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 하세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2의 값은 마이너스 4 곱하기 3을 해야지 마이너스 x가 나오나? 따라서 인수분해 결과는 플러스인 거 먼저 쓰라는 것 같은데 3 곱하기 플러스를 먼저 쓰면 x 플러스 3을 먼저 썼고 x 마이너스 4를 쓰려고 a가 3이라는 얘기고 b의 값이 4라는 얘기죠? 답은 마이너스 1이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69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698번은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 하는데 원우는 x의 제곱의 계수만 잘못 보고서 이렇게 인수분했습니다. 민이는 1차항계수를 잘못 보고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럼 얘는 2차항하고 상수항은 제대로 봤다는 얘기네. 2차항이 누구야? 상수항은 얘는 2차항 계수를 잘못 봤다고? 근데 얘를 전개해주면은 4x의 제곱 요거 하나만 잘못 봤다고? 1차항 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7x라는 얘기구만. 이거 인수분해 하세요. 2x 곱하기 x고 마이너스 7을 만들어야 돼? 이러면 마이너스 10x 플러스 3x니까 마이너스 7x? 따라서 2x 플러스 3 윗줄, 아랫줄 x 마이너스 5? 또 풀어야 될 거는? 701, 702 두 개 다 701번으로 갔습니다. 701번 문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x가 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잘라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중에서 두 도형의 넓이가 똑같은 내용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식을 갖다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네. 일단 여기 길이는 1인가? 여기 길이는 누구야? 여기 길이는 누구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할까? 여기 x라며. 여기 1이라며. 여기 길이 누구야? x-1이니? 여기 길이의 값하고 이 도형하고 갖다가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붙였다고 하니까 여기 1이 아닌 것 같은데? x-1인가? 왼쪽 넓이 값을 구하려면 전체 큰 사각형의 넓이인 x제곱에서 이를 뺀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 하지만 여기는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길이는 세로 길이는 이게 똑같다는 내용이구만. 그걸 보기 중에 찾으세요. 또 풀어야 될 거는 702번으로 왔습니다. 702번은 다음 그림에서 타일이 두 개의 타일 A 타일과 B 타일은 한 변 길이가 각각 X하고 Y가 되는, 이건 한 변 길이가 X인 정사각형, 이건 한 변 길이가 Y인 정사각형, 이건 한 변 길이가 X하고 Y인 직사각형. A 타일의 개수는 3개 있대. 그럼 A 타일이 3개 있으면 면적은? 그 다음에 타일 B는 8개 있대. C라는 타일은 10개 있다는데? 이런 타일들 가지고 직사각형 모양의 둘레길을 길려고 하래? 타일들을 어떻게 붙이는지는 모르겠는데 3개, 8개, 10개를 가지고 막 타일을 닥치닥치 이렇게 붙였나봐. 이러지 마, 붙였나봐 타일들을. 빈틈없이. 그때 나는 여기 가로 길이의 값, 여기 세로 길이 값을 곱한 게 전체 면적이 나와야 되겠구만. 그럼 이걸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네. 인수분해할 건데 3x하고 x의 곱이고 8y 제곱의 값을 가지고 10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4y하고 2y인가? 6xy, 4xy 더해서 10xy. 그래서 이건 인수분해했더니 3x 플러스 4y하고, 그럼 여기가 3x 플러스 4y가 세로 길이라고 한다면 가로 길이의 값은 x 플러스 2y인가? 근데 문제는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한 것 같은데 이 사각형에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인 거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두 배 하면 되겠다. 더했더니 4x 플러스 6y, 4x 플러스 6y니까 답은 이게 둘레 길이군요. 이해됐어?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710, 703번으로 왔습니다. 703번은 유사한 문제인 것 같다. 아래 그림과 같이 세 종류의 직사각형? 왜 정사각형 그려놓고 직사각형을 얘기하지? 이 막대들을 여러 개 사용해서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정사각형 넓이가 될 수 없는 걸 고르세요. 첫 번째 사각형은 한 변 길이가 x가 되는 사각형이어서 넓이는 x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두 번째 사각형은 세로 길이는 x고 가로 길이 값은 1이 되는 사각형인가 봐. 넓이의 값은 x인가 봐. 이 사각형은 한 변 길이가 1이 되는 정사각형이니까 넓이는 1인가 봐. 근데 이걸 몇 개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x제곱이라는 녀석은 몇 개와 x 몇 개와 1 몇 개를 가지고 몇 개씩인지는 모르지. 그것들을 가지고 정사각형 넓이가 될 수 없는 걸 찾으라고? 정사각형이 되려면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정사각형이 되려면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가로 세로 길이 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완전 좁시라는 거 아닐까? 한 변 길이의 값이 만약에 이런 한 변 길이가 있다고 한다면 정사각형 넓이의 값은 이런 녀석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중에서 완전 제곱식이 안 되는 것만 찾으라는 얘기네. 10을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했더니 25 맞니? 그럼 완전 제곱식이네.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36 맞아?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했더니 121 맞아? 얘는 좀 상황이 다르네. 4로 나누기 줘야 되겠구만. 4로 묶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입니다. x 앞에 2를
2로 나누면 1. 1을 제곱하면 1 맞아? 6으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x 앞에 있는 4를 2로 나누면 2. 2를 제곱했을 때 3이 나오는 게 아니죠? 요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708번으로 갔습니다. 708번에 지름 길이가 지금 19 아랫값의 지름 길이라고 하거든? 근데 원에서 4일 만큼의 폭을 남기고서 안쪽에 있는 부분을 잘라냈다고 하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 지름값은 몇이란 얘기야? 그러네. 여기는 11알이네. 4알, 4알 왼쪽 오른쪽에서 빼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넓이 구하는 거잖아. 섹션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바깥쪽 원의 넓이에서 안쪽 원의 넓이를 빼면 되겠구나. 바깥쪽 원은 반지름이 몇이야? 요게 바깥쪽 넓이? 안쪽 넓이는 누구야? 정말 제곱에서 빼는 건 귀찮으니까 파이로 묶어준 다음에 합차 공식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을 사용했더니 첫 번째 괄호 속에 들어있는 건 누구니? 2분의 30R이니까 누구냐고 묻잖아. 뒤에 건 누구니? 된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710번으로 갔습니다. 710번은 다음 그림에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데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접혀져 있는 구슬이 있습니다. 주머니 A하고 주머니 B에 5개, 5개의 구슬이 들어있는데 A 주머니에서 꺼낸 구슬에 적혀있는 숫자는 A, B 주머니에서 꺼낸 구슬에 적혀있는 숫자는 B.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숫자가 잘 안 보이거든? A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숫자 좀 불러줘봐. 제일 첫 번째 게 누구야? 2. 두 번째 건 1, 4, 6. 아, 짝수. 여기는 홀수만 써있다고? 자, A하고 B를 집어넣어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 물어봤다고? 그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X 앞에 있는 숫자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녀석의 값이, 그럼 A 제곱의 값이 4B면 돼? 그럼 내가 지금 이런 경우가 몇 가지인지 알고 싶은데 A의 값한테 2, 4, 6, 80을 대입하려고 하거든? A가 2라고 한다면 A라는 녀석의 값이 4라고 한다면 A의 값이 6, 8, 10이라고 한다면 2 대입하면 왼쪽이 4? 그때 B의 값은 A가 4라고 한다면 B의 값은, 근데 B의 값은 4가 될 수 없죠. 홀수 중에서만 뽑아야 되니까. 6을 대입했더니 36, B의 값은 8 대입했더니 64, B의 값은 10을 대입했더니 100, B의 값은 13579밖에 없으니까, 그럼 되는 경우는 A하고 B의 값이 누구였을 때라고?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답은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4 전에 11? 자, 11번으로 갔습니다. 11번 문제는 아까 했던 문제랑 유사합니다. 아까 했던 문제 x-3의 제곱 플러스 12x,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2x랑 똑같습니다. 다만 루트 x 값 대신에 a 플러스 2라고 써놨거든? 그럼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네, x 값은? 쌤이 x 값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x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루트 속에 있는 값이 뭐가 되는 거지?
약간만 생각하면 충분히 계산해서 암산할 수 있는데 자꾸 머리를 자꾸 사용해야 되거든? 중학교 2학년 때보다 중3 때 고1 때 점점 머리가 좋아지니까 연산 속도가 빨라지긴 하는데 이건 습관을 키우는 거야. 자기 머리를 쉬지 않고 빨리빨리 계산하기. 자, 그럼 뒤에 건 누구지? 그럼 앞에 건 완전 제곱식인가? 앞에 건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이니?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a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식이고 제곱이 루트 속에 있네. 절대값이랑 똑같네.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면 될 거고 이 사이의 숫자 0을 생각해볼까요? 0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그냥 쓰려고 0 집어넣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쓰려고. 그러니까 답은 누구라고요? 되신 거 맞죠? 또 풀어야 될 거는 714번 전에 풀어야 될 거. 713번으로 왔습니다. 12번으로 왔습니다. 12번은 다음에 있는 3차식이 있는데 3차식은 K라는 숫자의 배수라고 합니다. 712번 문제는 3차식의 값에 자연수 n을 지금 대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게 n이란 문자가 아닌 k의 배수였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그때 다음 중에 자연수 k 값이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봤네. 일단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뭔 말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밑줄 친 녀석의 값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하거든. 밑줄 친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2n이 앞뒤에서 공통되니까 2n으로 묶어 쓰는 게 가능할 것 같아. 2n으로 묶어 쓰면 앞에 뭐가 남지? 4n 제곱의 값은 2n을 제곱한 건가? 그 뒤에는 뭐가 남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쓰려고. 근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썼을까? 선생님이 지금 뭘 하고 있어 지금? 인수분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통되는 걸로 묶어 쓰는 게 인수분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한 번 더 인수분해 할 수 있냐? 2n 플러스라고 2n 마이너스 1로? 그럼 우리가 이 숫자의 순서를 선생님이 살짝 바꿨을까 싶은데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 쓰려고 하거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거 배우는데 이웃한 세 숫자의 곱은 누구의 배수인가요? 그럼 이웃한 두 개 숫자의 곱부터 얘기할까? 이웃한 두 개 숫자의 곱은 누구의 배수니? 당신은 이웃한 세 숫자의 곱의 값에 대해서 지금 답을 했나봐. 이웃한 두 자연수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런 이웃한 두 개 숫자의 곱은 전부 다 누구의 배수야? 다 2의 배수니?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 같아. 자, 이웃한 세 숫자의 곱의 값은 전부 다 누구의 배수야? 이웃한 세 숫자의 곱의 값들은 이건 모두 다 6의 배수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것들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희한테 야, 이거는 n값이 자연수였을 때 서로 1만큼씩 차이 나는 이웃한 세 개의 자연수의 곱이잖아. 그러니 이 녀석은 누구의 배수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답이 몇 번이란 얘기야? 네, 이웃한 세 숫자의 곱이니까 답은 6의 배수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3번은 a제곱이 b제곱보다 17만큼 크다고 하거든? a제곱이라는 녀석의 값은 b제곱보다 큽니다. 얼만큼 크다고 했냐면 17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작은 숫자인데 17을 더해주면 등호가 성립하겠네? 근데 문제가 구하라는 거는 자연수 a도 제곱하고 자연수 b도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a, b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이항을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17이라는 얘기고 이항했더니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니까 a, b라는 자연수가 누군지 알고 싶다면 곱해가지고 17 나온 숫자를 찾으라는 얘기네. 앞에 건 무조건 양수값이니까 뒤에 것도 무조건 양수값이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양수 17이 나올 테니까. 근데 17이라는 숫자 자체가 소수라서 17 곱하기 1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b라는 숫자가 17이라는 얘기고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숫자는 1이라는 얘기니까 두 숫자를 더했을 때 a 값을 구할 수 있나? a의 값이 누구라는 얘기죠? a가 9면 b의 값은 누구라고요? 그 9하고 8만 제곱해서 하라는 것 같아. 그래서 80이라고 64를 더하세요.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거는 14번으로 갔습니다. 14번이 상수 a의 값에 대하여 다음에는 2차식이 옆에 것처럼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때 a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와 가장 작은 숫자의 차이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럼 a에 대한 정보가 bc의 값은 정수라고 얘기했는데 전개했더니 a는 누구야? 1차항계수가 누구냐고. 1차항계수의 값은 b 플러스 c니 21은 누구야? 네, 상수항은 bc인 거구나. 근데 정수라고 하니까 bc를 곱해서 21이라는 정수라고 하니까 b하고 c라는 녀석의 값이 될 수 있는 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지금 b하고 c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더 찾아보자. 1, 21? 또 이런 식으로 있겠구나. 이 8종류에 대해서 bc를 더한 녀석이 a라고? 그럼 첫 번째 거 2개 더해주면 두 번째 거면 세 번째도 10인가? 네 번째도 22? 또 밑에 것들 더하면 이런 것도 등장하니? 이런 4종류가 있겠네. 그때 제일 큰 숫자가 누구라고? 제일 작은 거는 차이값을 구하세요. 연우야, 선생님이 계속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밤에 뭐 하는 거야? 잠을 안 자? 계속 너 졸거든, 계속? 대놓고 자진 않지만 계속 눈 꺼풀게 감긴단 말이야. 자, 그 다음 풀어낼 거 얘기하세요. 715번으로 갔습니다. 715번 문제가 2차식 있는데 2차식의 값이 x의 개수의 값이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수항의 값이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거는 이걸 말로 표현한 거네. 이런 2차식의 값이 정수 A, B에 대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데 10보다 크고 60보다 작은 자연수 K의 값의 개수를 구하라고? 일단 마이너스 3이 누구랑 똑같아? 마이너스 K 값은 누구랑 똑같지? 그러면은 A하고 B의 값은 정수라며. A, B의 값은 정수인데 10과 60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고 K는? 그럼 선생님은 문자를 줄일까 싶어.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대입할까 싶거든? 문자가 하나만 있는 거네?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냐? 그럼 K의 값은 이건가? 그럼 3만큼 차이나는 숫자의 곱인 것 같은데? 3만큼 차이나는 숫자의 곱의 값이 10과 60 사이에 오도록 하는 K의 값의 개수가 필요하구만? 그러면은 자연수 K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여기다 음수값을 대입했을 때 자연수가 나올 수 있니?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은 자연수 나오니?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은 K가 누구야? 4? K는 4? 선생님이 A한테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K의 값이 4라고?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10? 된 거 맞니?
선생님 지금 3,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빵이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음수네. 마이너스 1 대입해도 음수. 빵 대입하면은 빵? 1 대입하면은 2 대입하면은 왜 숫자 대입해서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 3 대입하면 누구야?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해보자. 4 대입하면은 5 대입하면은 40, 6 대입하면은 7 대입하면은 10보다 크고 60보다 작은 숫자가 10보다 크고 60보다 작은 숫자가 몇 개 있어? 이쪽에도 음수값 대입했을 때 똑같은 숫자 나오긴 하는데 똑같은 숫자니까 이건 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연수 K값은 4개밖에 없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16번으로 왔습니다. 다항식이 있는데 2차 다항식이 하나 있고 그 다항식에 대해서 x의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자연수가 되는 1차 시계곱으로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a가 소수라고 한다면 a라는 숫자를 다 찾아내세요.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자연수가 되는 1차식 ax의 제곱 플러스 23x 플러스 6이라는 녀석의 값이 계수가 자연수가 되는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은 a를 몰라서 a는 근데 소수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a라는 녀석의 값이 소수라고 하니까 제일 작은 소수가 누구야? 그럼 소수를 쓰고 시작할까? 소수는 2, 일단 여기까지만 써보자. 20보다 작은 소수는 이렇게 8개가 있는데 2라고 한다면은 가운데 23을 만들 수 있니? 가장 큰 숫자가 나오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했을 때가 제일 큰 숫자일 것 같은데 여기 2, 3이 써있는 것보다 1, 6이라고 써가지고 2랑 6을 곱해야지 큰 숫자가 되겠지? 제일 큰 숫자가 23이 안 나오잖아. 이건 실패. A는 2가 되면 안 되겠네. A가 3이라고 한다면 18이 나오나? 제일 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제일 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지. 근데 제일 큰 숫자가 누구야? 18, 1 더해서 19인가? 이것도 23이 안 나오네. 3이어도 안 돼. 5를 대입하게 되면 23이 나올 수 있나 확인하려고요. 5는 5 곱하기 1밖에 없는데 6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보면 23이 나오냐? 가능해? 16이면은 31이니까 안 되지. 이렇게 쓰면은 17? 이것도 안 되네. 5도 안 될 것 같은데? 7로 해보겠습니다. 7이면 가능하니? 21 더하기 2니까 23이 가능해? 그럼 A의 값이 7이었을 때 처음으로 가능합니다. A한테 11을 대입했습니다. 11이면 23이 나오려나? 안 나오지? 이걸 6일이라고 봐도 안 나오고 2, 3이라고 봐도 안 나오고 3이라고 봐도 안 나오고 1, 6으로 봐도 안 나오지? 13으로 바꿨습니다. 13이면 나오려나? 1, 6이면 너무 큰 숫자지. 2, 3이면 39니까 너무 큰 숫자고 3이면 26이 나오고 6일이면 19가 되나? 여기 된 거 맞아요? 23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17로 갔습니다.
17 소수니까 17 곱하기 1밖에 안 되는데 이 녀석은 되나? 6일이면 돼? 아 그러네. 그러면 17 더하기 6이니까 23이 나오네. 19가 되면은 1, 6이어도 엄청 큰 숫자, 2, 3이어도 엄청 큰 숫자, 3이어도 38이니까 택도 없고 이게 6일이어도 19 더하기 6이니까 25? 그것도 안 되는 거네. 근데 앞으로 더 큰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19 이상의 숫자인 소수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23은? 19만 해도 여기 있는 숫자 23보다 훨씬 큰 숫자가 나오니까 그럼 다 해서 A는 누구누구 있다고? 쌤은 지금 소수의 값을 다 쓴 다음에 소수를 다 일일이 집어넣어서 인수분해를 다시 또 했어. 그런데 아마 쌤 생각에는 해설지는 보통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가르친 사람에 따라서 쌤은 잘 가르친 사람과 못 가르친 사람의 기준을 여기서 보거든. 참고서의 해설은 어차피 A라는 숫자가 소수라고 한다면 소수의 값은 A 곱하기 자기 자신 곱하기 1인가? 그래서 소수의 값이 자기 자신과 1의 곱이니까 이 녀석의 값이 1, 6이었을 때, 2, 3이었을 때, 3이었을 때, 6일이었을 때 대각선끼리 곱하는 숫자 23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럼 처음에 요 녀석으로 표현했을 때는 대각선끼리 곱한 게 누구야? 이 녀석일 때는 누구야? 이 녀석일 때는 누구야? 이 녀석일 때는 해설지는 이렇게 풀려고 할 거야 아마. 1을 이항했던 22, 22가 되면 6분의 22? 이때 A의 값은 7? 이때 A의 값은 10? 이때 A의 값은 근데 A는 소수라며. 소수는 정수인 값이 소수니까 안 돼. 10은 소수가 아니지. 그렇게 해서 7과 17을 구하라고 할 거야. 해설지는 보통 이렇게 문자로 놓고 풀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실은 적절한 풀이가 쌤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어른들은 이런 풀이를 쓰거든. 수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나중에 한참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중학교 2학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숫자를 대입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게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없는 풀이를 보고서 따라하는 거는 수학이 늘지 않는 것 같아 한동안은. 이런 풀이는 나중에 할 거야. 내 말이 됐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9번 전에는 없어요. 19번으로 갔습니다. 19번 문제는 두 개의 다항식이 있는데 두 개의 다항식에 대해서 첫 번째 다항식과 두 번째 다항식 중에 첫 번째 다항식은 개수값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누야. 첫 번째 다항식은 개수의 값을 다 알고 있고 두 번째 건 A를 모르고 있지. 그런데 공통되는 인수의 값이 X 플러스 BY의 값이 공통인수라고 하거든. 그때 정수 A, B의 값을 곱한 인수의 값이 필요합니다. 정수가 좀 이따 생각을 잘해야 되겠다. 근데 첫 번째 건 인수분해 되나? 돼? 먼저 2x제곱의 값은 2x하고 x를 곱한 거고 마이너스 2y제곱은 y하고 2y를 곱한 건데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면은 4xy 빼기 xy니까 3xy 인수분해했더니 2x 마이너스 y 하나하고 x 플러스 2y하고 그럼 x 앞의 개수가 1인 걸 지금 공통인수라고 하니까 공통인수는 이 뒤에 게 공통인수겠네? 그래서 정수 b의 값은 a만 알면 되는 거지? a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문제에선 지금 4x의 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ay 제곱이라는 녀석의 값이 x 플러스 2y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야지 공통인수의 값이 x 플러스 2y가 공통인수가 될 테니까. 공통되는 인수의 값이 x 플러스 2y가 되기 위해서 얘가 인수해야 되고요.
나머지 게 누가 인수인지를 그걸 모르는구나, 지금. 그런데 4x의 제곱이 나오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15x, 아니, 이건 5xy구나. 5xy가 나오려면은 이렇게 곱한 녀석이 또 이렇게 곱한 녀석이 5xy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때 가운데 두 개를 곱했더니 누구죠? 8xy?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xy가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y가 있으면은 5xy가 나오겠구만. 그때 a 값이 누굴까요? 네, a 값은 마이너스 6이네요. 두 개 값을 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21. 자, 21번으로 갔습니다. 21번 문제가 다음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하는 모든 상수 k값들의 합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라는 문자에 대해서 2차식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 a라는 문자에 대한 2차식. 그러면 좀 최고 참계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81로 나누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81로 묶어주고 나머지 것들은 81로 지금 나누게 하고 있는 중인데 아이고야 장난 아니네. 선생님이 전부 다 81로 묶어준 다음에 모든 숫자를 81로 나눠준 거 이해된 거 맞아요? 그렇다면 a제곱 앞에 숫자 1이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a 앞에 있는 거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해서 상수항이랑 똑같다고 놓을 거죠? 그럼 2로 나눴더니 2로 약분되는 분자의 값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하려고 하는 녀석은 2로 나눠준 녀석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이 이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한 k의 값을 싹 다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했네. 된 거 맞죠? 그럼 왼쪽과 오른쪽에서 왼쪽에 b를 제곱한 거하고 오른쪽에 b제곱은 지워지지. 여기 있는 건 2를 제곱한 게 4잖아. 이건 82 분모에 두 개 있는데 이건 81이 한 개 있나? 그럼 81을 하나 지우면 이건 81이 두 개 있었는데 81 하나 남겠네? 그럼 남은 거 선생님이 쓰고 있는데 81분의 7-3k 제곱이 왼쪽에 남은 거 오른쪽에 남은 게 없죠? 그러면은 7-3k의 제곱의 값이 81이 나오려면 7-3k가 누구란 얘기야? 플러스 9 마이너스 9가 제곱하면 81이라고요? 그러면은 3k-7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9니까 7을 이항해 주려고 하거든? 7을 이항했습니다. 7을 이항했더니 이건가? 잘못 쓴 것 같은데? 따라서 k값은 두 개 값을 서로 더해주세요. 그때 분자에서 분모를 빼라는 것 같아. 11인가?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자, 23번으로 갔습니다. 23번 문제는 fx한테 숫자를 대입하세요라는 얘기인데 지금 23번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지금 하는 거를 똑같이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여러 차례 합니다. fx 값 있습니다. fx라는 녀석의 값은 2부터 시작해서 9까지 8개의 숫자를 대입해서 곱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합차를 통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통분할 수 있습니다. 통분하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분수의 값은 x분의 x 플러스 1, 오른쪽에 있는 분수의 값은 x분의 여기다가 대입하세요. 원래식 f한테 숫자를 대입해서 산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요 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 녀석의 값은 쓸 때 대입하기 전에 작은 게 앞에 큰 게 뒤에 오도록 써야지 산수가 편리합니다. 작은 게 앞에 큰 게 뒤에 오도록 써야지 산수가 편리합니다. 쌤은 지금부터 여기도 밑줄을 친 값한테 숫자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2대입했습니다. 나 지금 2대입했는데 이해되니? 그 다음이 3대입하라며. 이해된 거 맞아요? 4대입하고 있습니다. 8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9대입하고 있습니다. 지워지는 거는 2분의 3하고 3분의 2 약분되고 3분의 4, 4분의 3이 약분되고 4분의 5, 5분의 4 약분되는 것처럼 8분의 9, 9분의 8까지 다 지워집니다. 이런 거 맞아요? 그럼 결국 남은 건 누구야? 9분의 분자분모를 더해주세요. 되셨나요? 중요한 거는 너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방금 선생님이 만들었던 식처럼 만들어서 펴야 되거든. 한두 번 경험하면 잘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2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4번은 자연수 n값에 대하여 여기는 2차식이 딱 보니까 보자마자 인수분해 되는 거네. 앞에 건 n 곱하기 n이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8 곱하기 마이너스 6 안 되는데? 12하고 마이너스 하면 되나? 그럼 12n 값에서 4n 뺐으니까 8n이네. 문제 얘기한 거는 n 플러스 10이라는 숫자와 n 마이너스 4라는 숫자를 곱해가지고 얘가 소수였으면 좋겠다고? 근데 우리는 둘 중에 누가 큰지 작은지 알잖아. 앞에 게 크고 뒤에 게 작은 거지? 소수라는 녀석의 값은 그 소수하고 1의 곱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럼 작은 숫자가 무조건 1 나온다는 얘기잖아. 작은 숫자가 무조건 1 나와야 되니까 n값이 누구라고요? n값은 5라고요? n한테 5 대입했더니 p가 누구야? n값한테 5 대입했더니 p의 값은 17인가요? 이해되는 거 맞아요? 우리는 n값이 궁금했었고요. 그때 소수의 값도 궁금했었죠? 이거 두 개가 답이네요. 또 풀어야 될 거는 25번으로 갔습니다. 25번은 두 개가 공통인수가 존재합니다. 먼저 공통인수에 대해서 A를 맞추신 다음에 또 다른 두 식에 대해서 공통인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은 EX로 묶어주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EX로 묶으면 남은 거는 지금 X-9가 남았나?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X 곱하기 X값이 X제곱인데 마이너스 9하고 3의 값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9X, 3X, 마이너스 6X죠? 그러면 X-9하고 X 플러스 3이네? 공통되는 인수의 값은 X-9? 따라서 A의 값은 A한테 마이너스 9를 대입해서 인수분해한 다음에 공통인수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 이제 남은 일은 인수분해만 잘해서 또 다른 공통인수를 구할 생각입니다. 앞에 건 2하고 1인 것 같고 10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봐야 되지? 마이너스 9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래야지 마이너스 9x구나. 얘는 4하고 2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마이너스 9x인가? 그럼 따라서 첫 번째 식은 2x-5의 값이랑 x-2, 두 번째 식은 4x-1이라고 x-2니까 답은 누구라고요? 네, 공통인수의 값이 x-2가 답이네요. 또 풀어야 될 거는 726번 문제가 두 개의 식이 x의 개수가 1인 1차식의 공통인수를 얻는다고? 그때 정수 a의 값이 필요합니다. 앞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니? 앞에 식의 인수의 값은 누구누구 있대? x 플러스 1하고
첫 번째는 공통인수의 값이 누가 될 수 있어? x 플러스 1이 공통인수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x 플러스 4가 공통될 수도 있다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x 플러스 1이 공통인수라고 한다면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5라는 녀석의 정체가 x 플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 상수항이 마이너스 5라는데? 그럼 옆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럼 1차함계수가 누구야? x 플러스 4의 값이 공통인수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식의 값이 x 플러스 4의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그런데 뒤에 뭐가 있어야 되지? 그럼 1차함계수의 값이 누구야? 4에서 4분의 5를 빼야 돼? 4에서 4분의 5를 뺐더니 근데 문제는 정수의 1이라며. 답은 마이너스 4가 답이래요? 또 풀어야 될 거네. 여기까지 하면 지금 숙제 나가는 것까지 풀이가 다 끝난 건가요?